주자고요. 이 신우라는 이름에 대해서 예전에 처음 서미싱에서 미팅할 때 소개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도 그래 보이겠지만 9개월 된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우라는 이름을 제가 너무 좋아서 아들을 낳으면 신우라고 이름을 줘주려고 했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 있으니까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저럴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유형호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저 친구 참 믿음직하네 라는 그런 걸 하나의 제 브랜드로 하고자 이름을 했는데, 신우를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민준이라고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죠. 딸은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꼭 신우를 짓고 싶다. 근데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께서 심판을 봐주시다가, 그러면 민우라고 저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민우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신우보다는 민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용감해지는, 날마다 조금씩 용감해지는 방법, 이라는, 김재동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실 코미디언이라기보다 방송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멘토 아닌 멘토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하나 제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나중에,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용기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용기라는 게 결코 두려움을 모른다는 게 아니래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잘 알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9번 실패했다는 건 노력했다는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기도 여러 가지 용기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무대에 쓰는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 한 장 가지고 이제 5분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용기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용감하죠. 인정. 그래서 처음에 무대, 여러분 혹시 서신 경험, 지금도 사실은 무대죠. 그러니까 단상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은 굉장히 떨지 않고 말을 하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15년 전에 훨씬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뭔가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 앞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자율적으로 하지만 한 3번째, 2번째, 1번째 정도 하면 가슴도 막 쿵쾅쿵쾅 뛰고, 걸어올 때 막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말 한마디 딱 뱉으면 떨려서 말이 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대가 좀 더 크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발표 자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제 아주 조금씩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리에 이렇게 씁니다. 서서 섰는데, 사실은 언제 더 떨리냐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면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100% 못할까봐 그때가 사실은 제일 떨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새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K-POP 스타라고, 정말 재미있게 보는데, 특히 K-POP 스타를 재미있게 보는 이유는 공연이나 이런 자체도 물론 재미있지만, 심사평, 그거를 듣는 참가자들의 마음, 그 다음에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뒤에서 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동기유발을 많이 하거든. 내가 나태해져 있고, 안이해져 있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번쩍 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떨릴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한순간에서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데, 정말 작은 실수나 징크스나 이런 걸로도 무대가 이렇게 엉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서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굉장히 걸어갈 때 자신감 있게 걸어갑니다. 왜냐면 박진영 씨가 한 얘기 중에서 이하이 씨하고 라이벌
그 1위 경쟁이라고 한 지난주엔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진이요. 네, 박진민 씨하고. 근데 박진영 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넌 무대 뒤에 서 있을 때부터 이미 이하이한테 졌다.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서 유명호 씨 이번에 발표하시겠습니다 하고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관객들이나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마음으로 걸어오고, 특히 이제 어떤 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비라든지 공연 공식 방송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정말 잡고 왕자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만큼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서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관중들을 보면 그래서 떨립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느냐 안 차리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 관중들은 다 보이지만 눈은 안 보여요. 눈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장 뭐 시선이 좋은 사람도 좋고 내 이상형도 좋고, 이상형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좋고 그 사람하고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주 오시는 분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계속 끄떡끄떡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시면 자기가 발표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런 손동작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 컨택. 네. 그리고 꼭 이렇게 그 사람이 아이 컨택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지 확인하면서 한 번씩 웃은 듯 알려주고, 그럼 서로 이제 긴장도 풀리고요. 그렇게 하면 용기가 생기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해서 제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게 발표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한번 그 노하우를, 제 노하우긴 한데 한번 다음 발표자부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